안녕하세요. 이번 솔리드웍스 2022 신기능을 소개할 솔코 기술지원팀의 한승호라고 합니다. 발표 중간에 질문이 있다면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중간중간에 또는 웨비나가 마무리되었을 때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파트, 어셈블리, 도면, 그리고 기타 신기능,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분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파트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통해 수나사산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스터드 마법사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주석에서 나사산 표시라는 곳에서 나사산을 표시할 수 있었는데 2022에서는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스터드 마법사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원통형 바디와 곡면 부위에 수나사산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쪽에 라이브 데모를 통해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한 번씩 참조 평면을 이용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참조 평면을 이용할 때 항상 시각화를 시켜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단축키 Q를 활용하여 참조 형상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좌표 형상이 필요할 때만 단축키 Q를 활용하시고 작업을 완료하시고 나서는 참조 형상 외에 그래픽 영역에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표시되었던 형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직관적으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능은 홈홀에 대한 방향 전환인데 지금까지는 홀을 생성 후 스케치에서 별도로 방향 전환을 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탭키를 통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신기능 추가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홈홀의 치수를 홀 간 거리 또는 전체 치수를 직관적으로 부여를 함으로써 작업 능률을 더욱더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품 이름과 설명을 추가하는 기능에 대한 UI도 변경되었는데요.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부품 이름과 설명을 트리에 표시할 때엔 트리 표시에서 부품 이름 및 설명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UI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도 부품에 대한 설명을 표기할 수 있었는데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선택하기 쉽게끔 UI가 변경되어 선택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번 기능은 텍스트 패턴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텍스트에 대해서 패턴을 시킬 수 없고 그리고 방향을 스케치상의 선 요소를 참조하여 방향 설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스케치상의 선을 이용한 방향 설정도 가능하고 이를 이용해서 문자 스케치를 패턴화시켜서 작업 효율을 더욱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선을 이용한 양방향 구배주기가 2022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양방향 구배주기 위해서는 두 번의 반복 작업을 해야만 가능했었는데 이번 신기능을 통해 한 번의 작업으로 양방향으로 구배주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파트에서 대칭 복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면을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위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위로 대칭 복사를 할 때 두 번의 반복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기능을 통해
제2평면을 선택, 즉 기준이 되는 면을 두 개를 잡을 수 있어서 위의 그림처럼 대칭 복사를 할 땐 한 번의 작업으로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드디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단면도를 보기 위해서 회전을 할 땐 지금까진 면을 이용한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회전축을 이용한 단면도 회전이 가능하여 더욱더 세밀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단면도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면도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라이브 데모를 통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라이브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멍 가공 마법사에서 스터드 마법사라는 기능이 새로 생겨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을 하면 스터드 마법사에 대한 프로퍼티 매니저가 활성화됩니다. 먼저 상단 왼쪽에서 원통형 바디에서 스터드 작성을 선택해주고 아래에 차례로 사용자가 원하는 사양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원하는 사양에 대한 수나사산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단 오른쪽에 곡면에서 스터드 작성을 선택해 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사양을 선택해 주고 난 후 이에 대한 위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면을 이용한 수나사산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조 평면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축키 Q를 누르면 참조 평면에 대해 표시가 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참조 평면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능들을 통해서 참조 평면을 잠깐만 보이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스케치를 그린 후에 돌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돌출 컷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 Q라는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구배주기 기능입니다. 먼저 현재 제가 미리 만들어둔 네모난 박스에 분할선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배주기를 선택하시면 왼쪽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분할선을 선택하고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향 2를 활성화시키면 양쪽 방향으로 구배주기가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평면을 이용한 대칭 복사 기능입니다. 먼저 흔히 사용하는 대칭 복사를 선택한 후 대칭 복사할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신기능으로 제2 대칭 복사할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복사할 바디를 선택하면 이렇게 4개에 대한 대칭된 바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칭 시드만을 체크하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3개에 대한 대각선 방향의 바디 없이 대칭된 바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셈블리의 신기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하위 어셈블리를 열 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 버전에서는 하위 어셈블리를 열 때 대규모 설계 검토, 간략화 또는 간략 해제한 상태로 열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용자들이 단순히 형상의 체크 또는 대형 하위 어셈블리를 빨리 열어야 할 때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어셈블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간략화시켜서 열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많이 고민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 버전에서는 설정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능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쪽 파트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후 접근을 했어야 했지만 2022에서는 설정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설정 트리에 넣음으로써 조금 더 유저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개 이상의 설정을 생성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파트 또는 어셈블리의 설정 값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패턴 이용 부품 패턴을 이용할 때 이전 버전에서는 기존에 삽입된 파트 위치를 기준으로 구속 피처 패턴이 적용되어 시드 위치를 수정하여 부품의 위치를 조정해 줬어야 했지만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적합한 시드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인스턴스가 배치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조 시스템이라는 기능을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조물 작업을 하실 때에는 용접 구조물을 사용하실 텐데 구조 시스템이라는 기능을 통해서도 형광류에 대한 구조물을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구조 시스템에서 보조 멤버를 생성할 때 한 개씩밖에 작업이 되지 않아서 불편했을 거예요. 솔리드웍스 2022 버전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보조 멤버가 생성 가능하여 같은 사이즈의 보조 형광을 생성할 때 아주 손쉽게 작업 가능합니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뒤쪽에 라이브 데모를 할 때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버전에서는 구조 시스템의 연결 요소에 대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 버전에서는 연결 요소에 대한 기능이 새로 생겨서 형광의 끝단에 홀이 뚫린 플레이트를 삽입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여러 연결 작업들을 아주 손쉽게 작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말로 하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이 역시 뒤쪽에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 요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능도 판금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이 많이 기다렸던 기능일 것입니다. 이전에는 비선형 모서리의 스케치에 대해서는 편집이 불가능하였으나 2022에서는 이를 편집이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사용자가 추가적인 작업 없이 모서리 플랜지에서 바로 수정 및 편집이 가능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라이브 데모를 통해 보여드릴 때 어떻게 기능이 활용되는지 제가 모델링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능들을 라이브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어셈블리를 하나 엽니다.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어셈블리를 열면 하위 어셈블리 열기를 할 때 여러 옵션 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로 열 수도 있고 간략화 시켜서 열 수도 있으며 간략 해제 상태로도 열 수 있어서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간략 해제 상태로 해당 부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이용한 부품 패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기존에 삽입된 파트 위치를
기준으로 구속 피처 패턴이 적용되어 시드 위치를 수정하여 부품의 위치를 조정해 줬어야 했는데 2022에서는 자동으로 인식된 패턴의 파트를 정렬시키고 적합한 시드 위치를 자동으로 선택해 주어서 빠르고 손쉽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품 선택 패턴에서 패턴 이용 부품 패턴을 선택하고 패턴할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패턴화된 피처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합한 시드 위치를 인식하여서 인스턴트들을 적절한 위치에 자동으로 배치시켜 줍니다. 다음으로 보조 멤버 기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 시스템 탭에서 구조 시스템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여러 보조 멤버 형태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중심점 파라미터를 선택해주고 보조 구조용 멤버를 생성할 때 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보조 멤버를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신기능 중에 연결 요소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연결 요소 삽입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연결 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사양을 선택하고 배치를 클릭하여 요소의 위치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요소의 배치는 메이트와 같이 참조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르기 범위에 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요소의 홀과 같이 요소가 가진 피처들을 잘라내실 수도 있습니다. 모서리 플랜지에 대한 신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금에서 모서리 플랜지를 선택하고 플랜지의 변수, 즉 모서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플랜지에 대한 크기를 지정해 주고 플랜지 프로파일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점을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켜 줍니다. 물론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 위치시키고 싶다면 치수 또는 점을 하나 찍어 놓고 플랜지의 변수를 원하는 위치에 일치 조건을 통해 일치시켜서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면에 대한 신기능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빨리 보기라는 기능이 2022 버전에서는 도면화라는 명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면화 모드에서는 역시 옵션 선택을 통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필요 없는 기능은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쪽에 제가 표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옵션을 모두 비활성화 시킨 상태에서 도면화 모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치수나 주석, 구멍 속성 표시기, 뷰 팔레트와 같은 주요 기능들 사용이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도면 작성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능들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델 데이터 저장만을 선택하게 된다면 뷰 팔레트에서 표준 보기는 가능합니다. 즉, 신규로 뷰를 작성할 수는 없으나 웬만한 도면 작업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도면 작업을 하시는 모든 기능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아 공차
기호를 삽입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인 기능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전 버전에서는 별도의 속성 창이 팝업되면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었지만 2022 버전에서는 치수를 입력하듯이 형상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공차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어떤 형상의 공차를 입력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여 실수를 유발할 확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전 버전에서는 반경 또는 지름에 대한 치수를 넣을 때 치수에 대한 형태에 대한 옵션은 피처 속성에서 바꾸어야 해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를 사용자가 선택하기 쉽게끔 빠른 창에서 선택이 가능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치수의 모양을 빠르고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면 뷰에서 굽힘선에 대한 옵션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케치를 숨기면 굽힘선까지 함께 숨겨져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2022에서는 개선된 기능으로 스케치와 굽힘선 숨김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스케치만을 숨기거나 굽힘선을 숨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칭 선형 지름에 대한 치수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쪽 측면 방향으로만 치수가 보이게끔 하여 도면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BOM에 대한 확장 및 축소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짧은 화살표로 마우스로 컨트롤하기가 다소 어렵고 알아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를 길게 배치를 하면서 가시성 및 사용자 측면에서 좀 더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면에 대한 신기능에 대해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에는 기아 공차 표시기를 정의하는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직관적인 단계별 입력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사양, 영역, 기능, 특성 및 데이터 참조 등 손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공차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공차를 더블 클릭한 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기존에 입력했던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위에 대해 수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메뉴, 이 팝업을 통해 치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가기 메뉴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원형 치수, 지름, 반경 또는 선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 부품의 경우 새로운 대칭 선형 직경 치수가 유용할 것입니다. 하나의 치수만 필요할 땐 옵션에서 단일로 선택하셔서 치수를 한 개만 넣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한 중심축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치수가 필요할 땐 옵션에서 복수를 선택하시고 축을 선택한 후 한 번의 클릭으로 가장자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치수 유형을 사용하면 중복 지시선을 제거하여 깔끔한 단면도를 볼 수 있습니다. 2022 버전에서는 플랫 패턴 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밴딩 라인 가시성을 전환하는 새로운 옵션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밴딩 라인이 필요 없을 경우 숨겨두기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신기능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성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오류 또는 경고창에 대한 메시지가 해제된 메시지라는 신규 옵션이 추가되어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류 메시지에 대한 확인을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측정에서 길이 또는 넓이와 같은 치수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이전 버전에서는 별다른 복사에 대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드래그 해가지고 이제 치수를 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솔리드웍스 2022에서는 복사 기능이 추가되어 옵션을 통해 숫자만을 복사할 수 있고 또는 숫자와 단위를 함께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으로 정보를 엑셀과 같은 타 프로그램으로 복사를 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바로가기 명령어가 신규 생성되었습니다. S키를 입력하면 바로가기 창이 뜨고 이곳에 자주 쓰는 기능들을 추가하여 작업을 속도를 크게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검색을 통해 기능을 검색하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창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위치를 선택하면 해당 기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는 종종 복잡하고 매우 상세한 텍스처를 생성할 때 향상된 성능과 응답성을 제공함으로써 성능 저하 없이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2의 또 다른 그래픽 변경 사항은 텍스처 기반 나사산의 도입입니다. 이 새로운 코스메틱 스레드는 멋지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스레드가 있는 구성 요소를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항상 솔리드웍스는 매년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신기능들을 포함해 왔고 향상된 퍼포먼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2022 버전에서는 향상된 퍼포먼스는 물론 그 어떤 버전보다도 많은 신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왓츠뉴 2022에 대한 신기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